우와, 이게 다 뭐야? 현대가 ST1에 이 정도로 진심이었어? 안녕하세요. 라펙타의 나윤석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과도기적인 모델. 솔직히 땜빵 모델인 줄 알았던 이 ST1이 이렇게 거대한 무대를 사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무대를 썼던 마지막 차가 아마 그랜저 정도일 겁니다. 게다가 미디어 세션도 아닌 인플루언서 대상 세션에 임원들이 나와서 직접 차량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현대는 그만큼 ST1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틀렸던 거죠. 이런 저의 뉘우침은 행사가 계속될수록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지난 ST1 영상에서 저의 바램을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T1이 진정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우리는 이미 샤시캡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캡만 있고 뒤쪽에 홀라당 비어있는 차 있죠. 그거 가지고 레카도 만들고 여러가지 쓰레기차도 만들고 여러가지 이러한 애프터마켓과의 조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ST1은 자신만의 특성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기 동력입니다. 따라서 전기라는 동력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를 이어서 이 뒤에 연결되는 어태치먼트와의 연결성을 표준화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플랫폼, 파워와 소프트웨어를 플랫폼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을 한다면 ST1은 통합 플랫폼을 완성을 해서 PBV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그 생태계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현도 하지만 동시에 뒤쪽에 어태치먼트를 장착하는 애프터마켓 사업자들하고의 연계도 훨씬 더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바람은 정확하게 ST1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ST1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컨설턴트로 1초도 없었는데 말이죠. 안드로이드 바탕으로 한 인포테인먼트의 앱을 개방형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오픈 API를 통하여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 플러그 앤 플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뒤쪽에 장착되는 어태치먼트와의 연결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고객사, 기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장 장치를 붙이는 어태치먼트 개발 애프터마켓 특장사,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훨씬 개방된 생태계 안에서 긴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포테인먼트 앱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봐왔던 AVN 같이 생겼어요.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안드로이드 베이스입니다. 따라서 훨씬 더 앱의 이식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택배사들마다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들이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배달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차 안에 인포테인먼트 안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차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오픈 API입니다. 이 API라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거든요. 여기에 차량의 데이터와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훨씬 더 긴밀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 훨씬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FMS,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데이터 로거를 달고 이제 통신 장비도 달고 이런 걸 다 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ST1은 이 자기 안에서 이 열려 있는 생태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차를 사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추가 장치를 더 달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 앤 플레이는 제가 더 강조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탑차하고 냉동 탑차가 완제품으로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기능적인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이 더 많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뒤쪽이 비어있는 샤시 캡으로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겠죠. 생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동력,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의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되어서 플러그 인 플레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쪽에 비어있는 샤시 캡에다가 그 뒤쪽에 어태치먼트를 고정을 하는 앵커 브라켓들이 있어요. 그 브라켓들조차도 표준화한다.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가 되어서 이제 샤시 캡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완전하게 보여질 거라고 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객사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얘기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 차가 얼마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특장사들한테는 얼마나 이 차가 제품을 만들기에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저는 상용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상용차 사용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왜 ST1을 저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상화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바닥이 낮으니까 짐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천장 높이가 낮으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좋을 거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면은 이 프레젠테이션도 뻔하게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UX 데이터입니다. 실제 택배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직업병도 사라지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거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0mm의 스텝고 그리고 적재한 바닥 높이가 495mm 그리고 카고의 내부가 1.7m라는 거 이런 부분은 오르고 내리는 게 쉽고 그리고 적재함 안에서도 서 있을 수 있고 이럼으로써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직업병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뒤쪽에 이 리어 게이트를 열 때도 기존 차량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히 열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 탁 붙여버릴 수 있는 마그네틱 홀더도 단단하고 그리고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는 전동식이에요. 이게 탑차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깊숙한 짐은 옆에를 열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테일게이트 이 완전히 열어서 이 벽으로 붙여버리는 270도 스윙도 쉽고요. 그리고 이 모든 도어들이 센트럴 락킹 오토도어록입니다. 그러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열어놓고 가서 도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줄어요. 그런 게 대부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커졌죠. 지금 포터 일렉트릭은 58kW잖아요. 근데 이제 76kW. 그리고 레인지가 300km 전후로 늘었다는 거. 이거는 기존 포터가 가지고 있던 한계 많이 느끼시잖아요. 밤새 충전기에 걸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게다가 2차 800V 아키텍처입니다. 이 배터리 4세대 배터리, 최신형 배터리 셀이고요. 우리가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5 N에서 봤었던 84kWh 배터리를 모듈 개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보면서 와, 디테일에 정말 집중했구나. 이야기 많이 들으셨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보통 이런 배달차들이 보면은 짐 얼른 내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출발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동을 꺼놓고 가질 못해요. 빨리 출발하려고. 근데 이 차는 딱 차에 타가지고서 안전벨트 매고서 문 닫으면 시동이 걸려요. 시동 거는 시간도 줄여줘요. 그리고 스마트 워커웨이. 사이드 슬라이드 도어를 열고서 갔어요. 짐을 꺼내서 나갔어요. 멀리 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카고 후방 충돌 경고. 우리가 보통 충돌 방지 초음파 센서는 차 밑에 범퍼에 있잖아요.
그런데 탑차들 후진하다 사고 나는 거 다 이 탑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초음파 센서가 붙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고객사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배사들이 필요로 하는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FMS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냉동 탑차의 온도 데이터 로고가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 안에 있는 데이터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돈 들여서 장착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데이터도 기존 데이터는 이제 뭐 이렇게 리본 이 종이 같은데 출력을 해가지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간편한 영업 환경,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다 강구가 되어 있다는 거.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모델은 샤시캡이죠. 그러니까 뒤에가 그냥 프레임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이제 뭐 여기에다 뭐를 얹어야 되는, 그래야지 완제품이 되는 반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샤시캡은 이제 범용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애프터마켓에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샤시캡은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지금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탑차와 냉동 탑차를 위한 샤시캡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프레임 구조도 좀 다르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이제 다른 어태치먼트를 붙일 때 그걸 이렇게 마운팅을 시켜야 되는 브라켓들이 있는데, 그게 6개인가 8개인가가 표준 브라켓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착되는 부분이 이 냉동탑이나 일반 탑차용 프레임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플러그 앤 플레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러그 앤 플레이는 뒤에다가 어떤 어태치먼트를 장착하더라도 표준만 지키게 되면은 이 커넥터 하나로 핵심적인 것들이 차량과 어태치먼트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것에 포함되는 게 12V 전력, 그리고 램프, 도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캔 통신입니다. 이 캔이라는 게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차량의 컨트롤 유닛들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 버스거든요. 그것을 이 어태치먼트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차량하고의 인테그레이션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캔 통신은 사실은 차량의 컨트롤 유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애지간해서는 이 OEM,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들이 액세서리 업체들한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준다라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이 ST1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생태계를 얼마나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 차 전기차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용량이 이제 거의 80kWh가 들어갈 정도로 커졌죠. 그래서 포터 일렉트릭에 사용되는 58kW 배터리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일단 이 AR 항속거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200km 절대 못 가던 포터 일렉트릭에 비해서 이 차는 300km 전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터 일렉트릭은 그냥 탑차는 있지만 냉동 탑차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포터 일렉트릭에 비해서 ST1은 이제 한 단계 확실히 더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이 장착되어 있는 위치도 보면은 이 휠 베이스의 딱 중앙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차의 무게 중심을 이 배터리 팩이 딱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배터리 팩은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상용 플랫폼인 차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출력도 아니고 뭐 항속거리는 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충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터 일렉트릭이 맨날 밤마다 동네에 있는 충전기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비교할 때, 이 차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그것이 실제 이 차량의 도로 위의 운행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진짜 킬러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그 연구소에서 나온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왜 이거 뒤에다가 이렇게 큰 타이어를 써가지고 기껏 초저상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냐,
그래서 이 탑 안에 이 휠아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리아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스타리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17인치 휠 세트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이제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사실은 타이어가 이 하중을 받쳐내야 되는 그 안에 공기의 볼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싱글 타이어로 하게 되면은 17인치 타이어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터 같은 차들은 보면은 15인치 휠이지만 그 대신 더블 타이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름이 작은 타이어를 더블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왜 고려 안 하셨냐 했더니 뭐 고려 다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15인치를 쓴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판판해지진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블로 하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더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로 툭 튀어나오느냐 아니면 옆으로 툭 튀어나오느냐, 그 선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으로서의 ST1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으로 구현된 데 보면 아까 치과차도 있고 이동 농장도 있고 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카카오 바이크잖아요. 전기 바이크 딜리버리 서비스 모빌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에 실기도 하지만 앞쪽에 보면은 이 조수석 위치에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V2L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배터리 20개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델은 탑차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경찰차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차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장비들, 뭐 목적에 따른 장비들이 있겠죠. 임무 관련 장비들을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이 ST1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커넥티비티가 제공이 되니까 여기에 그 분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출동 인력들이 편안히 쉬면서 이 상황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판을 보면서 임무의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며,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제가 뭐 키가 공식 170cm인데 머리 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춘 채로 경찰 병력이 실내에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119 구급 차량, 이 구급 차량의 경우도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뒤에 이 캡에 이 공간이 넓다라는 것, 그리고 바닥이 낮다라는 것이 아주 키포인트였어요. 옆에를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일반 도어로 바꾸니까 훨씬 더 쉽게 드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침대 위치가 낮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운용하기 편한, 게다가 전기차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잖아요. 구급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소상공인 모델이에요. 딱 보니까는 이거는 펫케어샵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강아지들 목욕시키고 미용하고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하는, 사실 이거 미용 서비스 받으러 가서 줄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이 차가 공간이 넓고 바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물탱크도 넉넉하게 실어도 차의 운전성에 문제가 없고, 바닥이 낮으니까 손님들도 오르내리기 편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과 적재의 기본 용량,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카페예요. 그러니까 LP 카페 같은 건데, 이게 참 저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ST1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미래적이고 좀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이거를 아날로그 LP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은 되게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코드는 힙하면서도 클래식하니까 요즘 코드랑 딱 맞네요. 그리고 한잔 하겠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팜인데요. 이거는 앞으로는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이라는 곳에서 농장을 경작을 하는 거, 이게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땅도 비싸고 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제한되고 관리되는 공간에서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그리고 사실은 24시간과 4계절이 아니라 여기는 항상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의 파장까지 만들어서 쓸 수 있죠. 게다가 이거는 공조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여러 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건 자체가 농장이 됩니다. 자,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그냥 일반 탑차입니다. 일반 탑차하고 이 냉동 탑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위쪽에 있는 에어로 캡에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은 그냥 일반 탑차고요. 여기에는 실외기 냉각용 공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러면은 냉동 탑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딱 마그네틱 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딱 보면 이렇게 고리를 풀어냈잖아요. 이 고리 푸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청희 선생 여기서 찍고 계시는데 방해 안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딱 무슨 차인지 딱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차는 스타리아를 베이스로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리아에 사용되고 있는, 아유, 여기 이제 손잡이가 없네. 그래서 스타리아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 10.25인치 AVN이 안드로이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앱들이 적용되기 좋게 이제 플랫폼이 훨씬 더 개방적인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딱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기존에 사용되었던 AVN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속에 돌아가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기판이 커졌네요. ST1은 12.3인치군요. 스타리아는 10.25인치인데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바닥 쪽도 보시게 되면은 이 화물차, 이 상용차에 맞게 이렇게 러버 매트로 딱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편하게 하는 거,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개방감이 좋은 부분은 여전히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물차들 뒤에 여는 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90도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는데 시연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빼는 게 정말 쉬워요. 이거 딱 이렇게 빼고, 아이고 기름 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마그네트가 단단하게 고정을 하네요. 핀 꽂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문을 열려면은 이제 오른쪽 문을 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야, 이게 문을 여닫는 거가 대단히 편하다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휠 아치가 튀어나오는 게 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위로 튀어나오는 양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죠.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현대차 관계자분께서 정말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 그것은 바로 낮은 스텝의 높이와 적재함입니다. 왜냐하면 포터 같은 경우는 이게 80cm나 되는데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첫 계단이 380mm, 38cm, 그리고 위에 적재한 바닥도 50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두 번 올라가는 저희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하시는 택배 업무 종사자들은 무릎 허리 다 나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차의 기본 스펙에, 디멘전에 적용했다라는 거가 대단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이 차는 냉동 탑차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실외기 때문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어우, 더워. 자, 저는
어우, 더워서 이 안에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저는 지금 ST1 냉동 탑차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위에 보시면은 지금 그 냉동기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냉동기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또 이제 단열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 탑차에 비해서는 벽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위도 두껍고, 그래가지고서 이 섰을 때 제 머리가 닿습니다. 아까 그 일반 탑차는 위에 이만큼 남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근데 누가 껐어? 나 더워 죽겠단 말이야. 끄지 마. 아이씨, 시원했는데. 나가겠습니다. 아유, 시원해서 좋았는데 누가 껐어. 그리고 이 차에 보면은 그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가 저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택배 기사분들 보시게 되면은 거기 목적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차에서 물건 내리고 얼른 위에다 갖다 주시느라고 시동 끄지도 못하고 차 그냥 방치한 채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는 환경 오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차에서 멀리 가게 되면 옆에 슬라이딩 도어로 자동으로 닫히고 시동도 자동으로 꺼지고 문도 잠기고, 그랬다가 다시 와서 문을 열고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딱 차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딱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목적지 간에 이렇게 퐁당퐁당 다닐 때 그 사이에 생기는 타임 로스를 줄여준다라는 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게 의견을 많이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ST1의 이 전시장은 하나의 교육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ST1이 그냥 스타리아에서 파생된 화물차냐 그리고 전기 차량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게 어떻게 비즈니스하고 만났을 때 사업 영역의 수익성과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가능성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고객사들을 얼마나 교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은 물론 이 비즈니스 케이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경찰차라든지 소방차, 앰뷸런스, 뭐 캠핑카, 뭐 뒤에 보면 농장에 펫샵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고객들이 이런 것에 대한 니즈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니즈가 실제로 전기차이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ST1을 바탕으로 하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때 고객하고의 실질적인 구매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고요. 이 공간에서 내일은 실제 고객사분들이 오셔서 이 전시를 보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실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은 실제 고객들이 야, 이게 돈 된다, 이게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높아지는 솔루션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ST1이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의 시대를 진짜 B2B 마켓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첫 발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들 뿐만 아니라 가망이 있는 유망 고객사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안드로이드 바탕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In-Vehicle Infotainment System, IV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개발된 부분들, 상당히 신경 많이 썼다는 걸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 흥미로웠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까부터 인사하려고 그랬어. 근데 바빠서.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얼마만의 기간에 얼마만큼 운용을 했을 때 수익성으로 돌아오느냐, 이거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장기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견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커진 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립 매니지먼트 같은 기능,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들어간 거 생각한다면 가격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냉동 탑차의 출현입니다. 기존 포터 일렉트릭에는 냉동 탑차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 플릿을 운영을 하는 이 고객사에서는 이제는 냉동 탑차의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냉동 탑차가 먼저 ST 워낙의 주력 시장이 되고 포터 일렉트릭은 여전히 일반 탑차나 일반 카고로 간다면 시장에서의 부딪힘은 당분간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건 제 질문인데, 이 차가 포터에 비해 가지고 한 50cm 정도 길어요. 이거 시내에서 운영하기 괜찮을까요? 폭도 한 25cm 넓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미 스타리아가 시내에서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거는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